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인 게 과연 건강식품이냐라고 하면 이것도 설탕 덩어리예요. 유행의 정점에 있을 때의 재무적인 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다 반박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너무 반박하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듣고 싶은데 각자의 논리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이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정혁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등장한 비계사 한만유입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 새로운 거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진행해 보시죠. 저희가 그 전까지는 뭔가 기사나 감사 보고서 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기업이나 사실 저희의 뭔가 주관적인 의견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조심스러웠어. 그냥 팩트 전달, 정보에 뭔가 전문화된 전달에만 집중했지. 그냥 거기에 포커싱이었다면 지금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 분석, 뭐 산업 분석이라도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것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좀 야심차게 생각한 새로운 이제 시도인가요? 아니, 야심찬 거예요. 야심찬 시도. 야심찬 새로운 시도다. MMP에서 준비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가시고 타이틀이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가 올 여름에 기업 분석했던 마스터피스 요화정을 갖고 왔네요. 이게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 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둘의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가 맞냐 내 얘기가 맞냐를 방송 나가서 하자. 딜에 대해서 저랑 한만희 이사님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누구의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배틀을 하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요화정 딜. 그게 댓글이 제일 시끄러웠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사마식품이 있고 사모펀드가 이제 합쳐서 400억의 요화정을 인수했다라는 게 이제 그냥 한 줄 요약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는 이 딜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잘 샀다. 잘 샀다 쪽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한만희 이사는? 저는 약간의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다. 왜 이렇게 말이 약해졌어? 네,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3개 포인트로 나눠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F&B 딜 시장에서 단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아이템이 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례로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포가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깔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숏폼에서 유행을 하면서 인기가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졌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고, 특히 이제 디저트류 딜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디저트도 인기가 꾸준히 가는 것들도 있지만 탕후루도 그렇고 뭐 이제 노티드 같은 도넛도 그렇고 유행을 확 탔다가 확 지는 게 있기 때문에 유행의 정점에 있을 때의 재무적인 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이런 우려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은 카피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말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성공적인 그 F&B 딜이라고 평가받는 공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었냐면 그 공차를 만드는 버블이랑 파우더를 대만 본사에서 수급해 왔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따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이제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게 있었고, 또 이제 그 맛 자체도 레시피적인 면에서도 대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려서 구현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의 반대급부로 진입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F&B 시장에서 묻힌 케이스가 뭐냐면 봉구비어, 다들 아시죠? 이 스몰비어라는 컨셉이었고, 이거 약간 공통점은 뭐 레트로한 인테리어 디자인, 그다음에 생맥주, 그다음에 저렴한 안주 4,000원, 5,000원 하는 감자튀김 같은 그런 안주였고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카피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봉자비어, 봉구사롱, 춘자비어 이런 카피 브랜드가 100개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템의 독창성이 없어지면서 좀 다 같이 이제 좀 몰락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도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장의 용이성. 그러니까 확장이 쉬운 아이템들이 가맹 비즈니스에서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요화정은 좋은 포인트를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창업 비용이 싸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매장도 작고. 근데 또 업사이드를 보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확장 가능성을 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이 한국에서 유행을 해서 해외에서도 유행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것도 F&B 딜은 어차피 인수한 다음에 밸류를 높여서 다시 더 비싸게 파는 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확장의 앵글도 중요한 업사이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다 반박하고 싶어요. 반박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요화정 오프라인 매장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요화정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300개를 확장할 때까지 그럴싸한 장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었어요. 전부
전부 다 배달 전문점이었고 숨어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만 장사를 했는데 요화정이라는 브랜드를 알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가 한 300개 정도 내외였고 지금 한 400개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조금 눈에 띄는 곳, 뭔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매장을 내기 시작했고, 이제 배달에만 집중되어 있던 매출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게 전략이거든요.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화정은 사람들한테 가봤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면 매장이 없거든. 갈만한 매장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매장 컨셉을 되게 신경 써서 할 거여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트하다가 디저트 먹으러 가는 공간화가 될 거고, 저는 그게 이제 브랜드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도 최근 기사에도 찾아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요화정의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해외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는 F&B들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원자재 수급이 안 되지. 원자재 수급. 사실 음식은 재료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삼겹살이나 한국에서 무슨 뭐 맛있는 레시피가 해외 가면은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다르고 확장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요화정 같은 컨셉은 해외 확장하기가 너무 편한 게,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들고 가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의 그 가공류는 그냥 그 나라에서 맛있는 과일을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딸기가 맛있어서 딸기 요화정이 인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동남아 가서 딸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과일, 제철 과일을 쓰다 보면 분명히 맛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이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요화정은 한국에서 성공한 한국의 K 브랜드가 되어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도 먹힐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터질 수 있는 요소나 컨텐츠 거리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재료 수급, 해외에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재료 수급의 난이도가 낮다. 그럼 요화정은 뭘 잘하는 거냐? 결국 그 나라에서 잘 수급할 수 있는 과일을 재빠르게 생산해서 유통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통을 잘하는 걸 해외에서 가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또 다른 난이도긴 하겠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내가 삼겹살을 미국 가서 해야지 이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데, 이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동남아나 다른 나라 갈 나라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설빙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경쟁이 잘 됐고, 그게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막 카피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도 겪었지만 결국 잘 버티면서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빙수라는 테마로 한국의 힘을 얻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화정이 어느 순간 설빙의 자리를 조금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 해외에서 컨텐츠든 뭐든 기회를 얻으면 재료 수급의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모펀드의 SPC 이름도 파이오니어 어쩌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글로벌 진출하는 게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화정이 듣는 제일 많은 악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댓글에도 많이 달렸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잖아. 저는 그게 이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비싼데도 잘 팔려요. 비싼데도 잘 팔리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인 건데, 이게 배달임에도 불구하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여성들을 위주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저는 그 안에 모든 브랜드 파워나 맛이나 퀄리티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쌈에도 잘 팔리는 요화정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 범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GS랑 아이스크림 제휴했던 거, 그때 뭐 월드콘 판매량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화정이라는 브랜드를 만족하고 그 아이스크림에 기대해서 사람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브랜드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과일 넣는 게 뭐가 어렵냐, 쉽다, 따라하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하면 요화정이에요. 그래서 따라 해봤자 그냥 요화정의 아류밖에 못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곧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한데, 네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헬시 플레저라는 전문 용어를 요즘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같이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MZ세대들한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는 이미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라라스윗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아시죠? 네, 여기 두 분은 알 거야. 이제 0칼로리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그런 뭔가 맛있으면서 헬시한 식품들의 섹터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만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인 게 과연 건강식품이냐라고 하면 뭐 그거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설탕이 듬뿍 있는 아이스크림보다는 건강하고 그 안에 과일을 넣음으로써 어쨌든 조금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새로운 섹터의 오픈이라고 열어가는 거라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제로콜라나 라라스윗처럼 살짝 맛있지만 건강을 생각한 영역의 브랜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수자가 사마잖아요. 사마는 이제 대구 쪽에서 간장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F&B나 식품 쪽으로 꽤 업력이 긴 회사인데 여기가 이미 교촌이나 이런 쪽에다가 간장 관련된 소스를 납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라치 치킨이었나? 치킨 프랜차이즈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여서 기본적으로 F&B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아정을 인수해서 확 떨어지거나 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픈 애가 와가지고 요아정을 인수한 게 아니라 그 뒤에 SI라고 하는 사마라고 하는 든든한 나름의 운영자가 있어서 이거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은 모르겠지만 망하게 하지 않는 역량을 갖고 있는 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방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아라치 치킨이 원래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페이커잖아요. 페이커. 원래 모델? 이강인이었어요. 그 다음 모델이 페이커예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강인이나 페이커급은 광고 시장에서 탑급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탑급 모델에서 돈 준다고 섭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왜 이런 모델 쓰냐, 이제 훨씬 더 돈 더 투자해서 유명한 모델 써야지라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탑급 모델을 섭외하는 것 자체가 되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높은 가능성으로 요아정도 곧 TV 광고를 할 거고, 광고를 하는 연예인이 아주 탑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걸 요약해 보면 아마 사마나 요아정을 인수한 곳은 요아정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하고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해외 진출과 연결되는 탑급 모델을 기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 너무 반박하고 싶어요. 일단 해봐. 오프라인 확장은 온라인에서 잘 된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잘 된다는 보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든지 온라인에서 배달 모델로 굉장히 히트했던 아이템들이 오프라인에서 꼭 잘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도 확장을 한다면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비싼데도 잘 팔린다? 뭐 지금 상태에서 맞는 말이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수요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싼데도 사 먹다가 이 값 주고 계속 먹어야 돼 라고 이제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이건 그냥 확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전 4번을 제일 반박하고 싶은데 이것도 설탕 덩어리예요. 아이들이 건강에 좋지. 여기다 시럽 이렇게 뿌리고 막 그 초콜릿 그거는 넣고, 토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자체도 뭔가 요거트라고 하니까 건강해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나 요거트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당 엄청 높아요. 그래서 헬시푸드라는 이미지 표방하지만 헬시푸드라고 주장해 저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그냥 F&B의 모든 전제 조건은 이런 업사이드 가능성, 진입장벽 이런 거 다 따져도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인 것 같아요.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건 뭐 확률적인 거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한국에서 계속 갈 수 있을지, 해외에서도 한국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좋은 반응을 얻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전 확신의 강도가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한번 먹어봤잖아요. 재구매 말을 여쭤봤는데 이거 뭐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재구매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수요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어쨌든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섹터가 있거든요. 그냥 베스킨라빈스라는 거는 뭐 우리 대학교 때도 있었고 계속 앞으로도 뭐 있었고. 계속 있어서, 그거는 그냥 이게 뭐 반짝 뜨는 아이템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배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스크림 바로도 이걸 사 먹을 수 있어서 뭔가 수요의 지속성은 저는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두 번째 확장인데 그냥 제 생각에 오프라인 확장은 그렇게 좋은 확장의 모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김견행 회사가 이야기한 이제 브랜딩, 그리고 한만희 이사가 이야기한 진입장벽이라는 건데, 사실 선점 효과라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요아정 이제 ST도 나오겠죠. 뭐 요아 땡땡 뭐 이제 뭐 나올 텐데,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냥 요아정이 1등이라 이 선점 효과, 이 진입장벽은 이미 요아정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까지는 그냥 해외 들었을 때는 뭐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김 대표님의 손을 한 6대4 정도로 해서 이제 김 대표님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잘하려면 일단 낙관적이어야 돼요. 낙관론? 공차도
처음엔 수요의 지속성을 누구나 제기했을 거예요. 공차가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을 거라 생각했겠어? 설빙은 뭐 팥빙수 이거 뭐 얼마나 가겠냐 했지만 팥빙수를 외국에서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요의 지속성은 당연히 저도 알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수요의 지속성이 증명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럼 자본시장에 정말 야수 같은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베팅을 한번 그쪽에 한다면 좋은 매물이었다. 좋은 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재 딜 요하정 400억 딜에 대해서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첫 시도했던 찬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첨예한 주제를 한번 갖고 와보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